지난번 저희 그 10월에 임장하면서 강남을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요. 보시면 그 대로변에도 지금 공실이 상당히 많고 또 특히 20년부터 시작해서 한 3, 4년 동안 강남도 뭐 꼬마 빌딩 열풍이 좀 불었으니까 그때 이제 신축 이렇게 하신 빌딩들이 현재까지 건축이 끝나시고 나서 이게 이제 임차인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공실인 데가 많고 경기 상황도 많이 안 좋고요. 그래서 강남의 공실률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새롭게 진입하는 투자자들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네요.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 이제 좀 조심하시면서 좀 가격대나 이런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 보시고 이제는 투자를 하실 타이밍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강남의 지금 빌딩 시장도 보면 테란노도 지금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란노 같은 경우는 프라임급 오피스들이 많은데 그 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공실이 채워졌어요. 이제는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도 상승을 안 시키고 기존의 임대료로 그냥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도 꽤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이면 쪽의 꼬마 빌딩은 그 통임대를 이제 이 계획하셔가지고 신축하신 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이제 투자자가 지금 많이 그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투자 계획을 좀 신중하게 좀 잡으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본력 있는 자산가들은 그런 투자자들은 그래도 강남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뭐 물건을 많이 소개받길 원하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남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그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투자자 유입이 많은 자치구인 건 맞습니다. 뭐 금액대도 사실은 그 뭐 제한 없이 들어오시는 투자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손바뀜도 쉽고 또 내가 이제 그 현금화 하는데도 좀 빠른 그런 지역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버티시기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강남시장 들어오신 분들은 찐 자본가들, 찐 자산가들이 지금 들어오시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이고요. 현재는 레버리지도 그 70% 정도 쓰실 수 있는 투자자들이 들어오시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한 50% 정도 매매가에 50% 정도 쓰실 수 있는 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자산가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내 자본 비율을 50%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 위주로 시장이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까지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본이 좀 많으신 분들 위주로만 강남은 진입하는 시장이라고 보이고요. 그 외에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현재는 지금 강남 진입이 어렵다라고 보이고 또 임대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사전에 준비를 좀 하시고 예상이 되는 그런 리스크도 감안하시면서 그 충분한 자본력을 좀 준비하셔야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강남보다는 집가 상승이나 이런 그 상권이 좋은 입지들을 좀 찾아서 조금 시장의 폭을 좀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라는 관점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권이 좋고 그런 강남 외 지역은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제가 유튜브 상에서 매번 뭐 말씀을 드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상권 쪽으로 좀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건물 투자를 뭐 1년, 2년 사이에 바로 이제 황금성이 높은 이런 그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바로 매각하고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강남은 뭐 손해를 보고라도 매각하시겠다 그러면 황금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는 건 손해보러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상권이라고 저는 표현할 때 그 유행을 타는 상권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선릉, 강남역, 뭐 그 신사역 이런 쪽이 상권이 좋잖아요.
그러면 서울 시내 쪽에서 가서 보시면 잠실 세내역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강동구 쪽에 가서 보시면 천호역, 강동역, 길동역 여기 상권 아주 좋습니다. 이제 광진구 쪽에 오시면 최근에는 구의역이나 건대입구역,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역, 뭐 성수역을 여러분들은 많이들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수나 뚝섬역은 지금은 너무 고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제 왕십리역이나 신당동 쪽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왕십리역은 조금 건물 투자는 조금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신당동 같은 경우는 그 상권이 조금 흔들릴 여지가 있어서 이제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저는 종로 같은 경우는 종로 3가, 그다음에 동묘역 이런 쪽 신설동역 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가장 어렵고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지역은 이대, 신촌, 홍대 이런 쪽입니다. 그쪽이 지금 상권이 많이 좀 그 흔들릴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조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나 신촌 상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학생들 학세권이라고 하죠. 대학생들이 그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상권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홍대 입구역도 전면에 있는 전철역이죠. 지하철역 앞쪽 빼놓고는 이면에 그 상권들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성비 좋은 쪽으로 보면 그 연신내, 그다음에 그 불광역, 그다음에 구산역 이런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역은 그 재건축 쪽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그 항아리 상권도 만들어지고 상암동 상권하고 그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산 디지털역, 수색역 이쪽은 유심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쪽으로 넘어오면 영등포역도 뭐 개발을 하긴 하지만 워낙 그쪽 상권은 탄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지금 많이 올라 있어서 지금은 당장 수익을 내긴 어려우신 상권이에요. 그래서 그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서남권 개발에서 한참 많이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영등포 구청역, 시장역, 물레역 주변으로 그 중공업 지역들 이런 지역들 좀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 쪽으로 가시면 가양역이나 발산역 쪽으로 지금 개발 계획들, 그다음에 재건축이 진행할 여지들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좀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이제는 조금씩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양천구 쪽은 그 목동역, 오목교역, 신정역 쪽은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양천구 쪽에 건물 투자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집가 상승,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기 시작하시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상권은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하군가 상권은 그렇게 흔들릴 여지는 없기 때문에 고기 같은 경우는 그 선제적으로 이제부터는 건물 투자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서울 쪽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동작구에는 없어요라고 있습니다. 이수역이나 사당역은 상권이 계속 이제 확장되고, 방배동 관련해서 재건축들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 돼서는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강남 외 지역이라고 해도 이미 상권이 탄탄한 지역들은 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호재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할 만한 지역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호재, 그런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상권이 좋다고 그래서 집가도 계속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뭐 연간 그 집가 상승률이 보통 4%에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역별로 편차도 있어요. 그리고 건물 투자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그 소화해낼 수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아무데나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권이 좋은 쪽이 임차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집가가 단기간에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지역들을 찾아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교통 호재가 아무래도 큽니다.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들 위주로 그 장기 발전 가능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그런 지역들 위주로 가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잠실이
그 재건축이 많이 되잖아요. 잠실 같은 지역은 인구는 유입되는데 교통 호재는 없어요. 단지 재건축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건물 투자는 그래서 특히나 그 매력이 없는데 송파구청장께서 뭐 석촌역에서 여기 대로변이죠. 가락시장까지 그쪽 대로가 워낙 넓어요. 그거를 광화문이죠. 그런 지역처럼 개발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송파구 건물 투자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뭐 석촌역이나 이런 지역들 위주로 그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상황이 됐다. 강동을 제가 계속해서 그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포천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인데 실제로 고덕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출근하는 게 30분이 안 걸립니다. 물론 자동차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거리면 여러분들 출근길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결국 용인에 그 직장을 가지신 분도 고덕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뭐 삼성이나 이런데 그 SK나 이런데 셔틀버스도 있잖아요. 출퇴근 버스도 9시 출근이면 8시에 셔틀버스를 타고 그 출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유입이 많이 되겠죠. 발전도 그렇고 또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출퇴근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물류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꼭 그 한강 이남에 그 용인 아래쪽으로 내려가실 필요가 없고 이제는 북쪽으로도 올라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업들 이전 수요 이런 유치 수요들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 쪽은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동구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커요. 은평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구 쪽이 의외로 이제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중에 사실 하나예요. 그쪽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은 인구 유입이 많습니다.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재건축뿐만 아니고 창릉 신도시 이번에 이제 대곡이죠. 그쪽에 이제 신도시급의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 또 다시 인구 유입을 그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발표들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계속 상권도 그렇고 지역은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GTX까지 들어가게 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은평구도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에요. 뭐 영등포는 뭐 서남권 개발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들은 집가 상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런 지역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빌딩 매매, 임대, 개발 사업, 자산 관리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열정적이신 분, 그리고 절박하신 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